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4년도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법이 저희 같은 코린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관련된 질문의 경우에는 코린이 유치원 커뮤니티 모음에 대한 링크를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3년도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의 규모는 활성화된 계정 기준으로 600만 계정, 그리고 고객 예치금 기준으로는 3조 6천억 정도 되는 상당한 규모를 아직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것에 비해서 실제 이런 제도권 내에서의 제대로 된 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최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관련된 이런 법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면, 예치금을 보호하는 방법,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필수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시세 조정이라든지 부정 거래를 하지 말라고 법령에 명시한다든지, 그리고 금감원에서 감독 및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15년 동안 거래 기록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명시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따져보면 이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코인 거래하는 거래소들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 시행법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고객 뺏기 싸움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코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빗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코인 거래를 하게 만든 코인 거래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코빗이 그동안의 명성에 비해서 거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모자랐는데, 최근의 활동들로 보면 코빗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매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매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솔로지옥 같은 경우에 덱스씨가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경쟁감을 일으키는 이러한 활동을 했듯이, 인터넷 뱅킹 할 때도 그랬죠. 인터넷 뱅킹이 들어오면서 K뱅크가 들어오니까 시중은행들도 덩달아서 저런 앱을 고치고 금리를 경쟁하는 듯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들, 이러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매기 효과라고 하는데요. 실제 코빗이 어떤 활동을 하길래 이런 매기 효과를 생각을 해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활동들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신규 지원이라든지 에어드랍이라든지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치킨 줘요 이런 이벤트, 그다음에 그 월렛 커넥트, 즉 지갑을 연결하면 이게 거의 한 1,000만 원 돈 되는 코인을 줘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7월 19일 그 가상자산 시행법이 시행되자마자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유를 모든 거래소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볼 내용들은 예치금의 이자율이 얼마로 되는지가 이제 주요 포인트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거래소별로 2.1에서 2.5, 1.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자율을 지급을 했는데, 코빗이 가장 공격적으로 이제 그 이자율을 책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라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을 했느냐? 즉 원화 예치금으로 내가 예치를 해놓기만 하면 그것들의 평균 예치금을 평균을 내어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매달 이제 지급을 해버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왜 파격적이냐고 하면 이자율 수준도 2.5%로 가장 높지만 타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코빗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매달 지급하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2.5%를 매달 이자를 받게 되면 실제 시중은행들의 주요 파킹 통장들, 이런 금리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신규 유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즉 기존에 코인 거래소 계정이 없거나 코인 거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이 좀 널리 알려지면 신규 유저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향으로 실제 그 국내 코인 거래소의 거래 대금 순위 또한 코빗이
오랜만에 3등으로 올라오는 뭐 이러한 상황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저도 코빗을 조금 들어가 봤는데요.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익히 뭐 익숙한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 이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 좀 좋게 봤던 게 어떤 거냐면 이 테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테마라는 부분들이 타 거래소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알아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각각의 테마들이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들을 보면 뭐 코인 쪽이 익숙하지 않으신 코인이 분들의 경우에도 각각의 테마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0.05%, 빗썸 같은 경우에는 0.04%인데 다만 여기는 이제 수수료 쿠폰이란 것을 까먹지 말고 한 달마다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갱신을 해주면 0.04%지만 저걸 까먹었다, 그러면 이제 0.25%라고 이제 어마무시하게 때리는 상황이고, 코인원은 뭐 저런 거 없이 그냥 0.2% 이런 건데요. 코빗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이커, 테이커라는 개념을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잠시만 설명을 해드리면,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 주문을 오픈한다. 즉 현재 여기 보시면 요 거래 효과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메이커라고 하는 거고, 테이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은 효과에 이제 바로 박아버릴 거죠. 그것은 이제 테이커라고 하는데, 각각 이제 메이커와 테이커일 때의 그 수수료 비율이 다릅니다. 실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로 0.01%를 적립을 해주니까 내가 메이커로만 계속 거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쌓이게 되는 이러한 것도 가능한 게 이제 코빗이다. 뭐 이걸 내가 복잡해서 이런 전략까지 안 쓰시는 분들은 뭐 그냥 메이커, 테이커 0.05%만 해도 국내 이제 최저 수준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수수료 부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내용은 실제 이 거래소들이 얼마나 새로운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지, 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간접 자료로 제가 이제 거래소 유튜브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저도 알고 보니까 이번에 그 뭐 찾아보면서 알았지만 제가 구독을 코빗만 하고 있더라고요. 코빗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구독자 수라든지 컨텐츠의 개수 뭐 970개죠. 뭐 이런 것들이 뭐 다른 거래소들의 이런 수준, 뭐 여기는 업비트 같은 경우는 6,000명에 뭐 36개, 빗썸 같은 경우도 뭐 2만 명이 안 되는 거에 뭐 300개, 뭐 이 정도 수준이다 걸 보면 실질적으로 그 코빗이 이러한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업계에 대한 뭐 공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트렌드에 대해서도 가장 잘 읽고 있는 거래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이제 그 코인을 복귀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새로운 거래소를 한번 선택을 하실 때 코빗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여러분.